미국은 보니까 정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혼재된 신호가 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주정부들은 조심해야 된다면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 재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셧다운이 되어 있는 거죠. 공장을 네. 가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 그 확진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셧다운이 다시 또 연장이 됐는데 그런데 알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가능한데 네. 이걸 왜 계속 그 셧다운을 갖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갖다가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만약에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면 뭐 네. 그럼 내가 잡혀가겠다. 내가 네.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실히 미국은 네. 우리나라랑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뭐 어떻게 권하든 간에 나는 공장을 가동하겠다. 네네. 날 체포하고 싶으면 날 잡아가라. 만약 계속 이럴 경우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를 딴 주로 옮겨서 세수의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간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만 뭐 저렇게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게 근데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요. 어떤 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행을 좀 일삼던 사람이에요. 네.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이른바 대마초를 이렇게 피우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 사회에서 그게 뭐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굳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거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기행을 일삼기도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태도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한 문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회 공동체와 전체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가져올 수 있는 되게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자유와 본인의 일정한 어떤 뭐 권한이 좀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일원의 책임인 거고 그 주지사라든지 중앙정부의 그런 조처들이 이렇게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그 권한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본인은 난 다 됐고 마치 무슨 반체제 운동하시는 분처럼 저렇게 하실 상황인 거냐. 저는 별로 이렇게 현명한 태도 같지가 않고 저런 태도가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희생자, 사망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제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경제를 돌리자고 얘기하고 있고 지방정부들은 그럴 수 없다. 좀 더 통제가 돼야 된다. 절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혼재된 시그널이 미국 사회에 오고 있다는 것.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도 아마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어제 숫자를 봤더니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는 세계의 3분의 1, 사망자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기자와 논쟁하는 장면이 또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Why is this a global competition to you if every day Americans are still losing their lives and we're still seeing more cases every day? Well, they're losing their liv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When you ask them that question, you may get a very unusual answer. Yes, behind you, please.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elling you, I'm not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like that. That's not a nasty question. Please go ahead. Why does it matter?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저도 어제 저 동영상을 봤는데 와 진짜 말 정말 못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못됐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을 던진 기자가 CBS의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인이 많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테스팅을 그냥 글로벌 컴피티션으로 보는 거냐, 세계적 경쟁으로만 보는 거냐, 당신은 이제 물으니까 그 질문은 나한테 하지 말고 중국에게 해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저 기자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너 중국에서 왔지 이런 식으로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인종주의라는 거는 정말 미국이 그러니까 세워진 일이 200 몇십 년간 그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역사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역사라는 거는 그거를 저렇게 읽어야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놓고 인종주의적인 저런 발언을 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요. 저 발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의 확산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혐오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막을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혐오가 들불처럼 번지는 건 정말 막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발언,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저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지금 아마도 중국계 미국인이나 아마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일상에서 저런 발언들이나 저런 것들을 늘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 말을 너무 못되게 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거 보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은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앉은 다음에 마스크를 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런 그 예외를 만드는 것들이 그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서양 문화권과 우리나라를 포함 동양 문화권의 어떤 마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인식을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못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초기에 이런 지금 같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하야 내지는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저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막 수용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19랑 관련 지으면 그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실제로는 방역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확진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8만 명은 넘어섰거든요. 근데 여기에 증가 추이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씩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적 통계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일일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테슬라 CEO가 저렇게 얘기한 것도 본인은 어쩌면은 지금 상황은 어차피 방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주의적인 어떤 반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합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어떤 숨겨져 있는 모습, 민낯이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다.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이제 아까 한겨레 신문 오늘 이제 일면 톱으로 보던 것 중에 하나가 패권 국가가 사라져서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 할 나라가 사라졌다. G0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도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저런 장면이 계속 노출되는 것. 그것이 방역의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시청자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 김용태 의원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하나 생겼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얘기하실 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좀 좋지 않다는 말씀 주셨는데, 신천지 그 교도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좀 섭섭하시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 특정 종교를 전수조사를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명부를 달라, 명부를 안 주면 문을 따고 쳐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께서 거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집단 감염을 막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김 박사님처럼 문제제기 하실 수 있죠. 이태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정말 자기 개인 정보를 넘긴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정말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남겼다. 그런 점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